자, 지금부터 도시와 유령이라고 해서 이효석 작품을 볼 건데, 일단 문제풀이를 실전과 같이 문제풀이를 먼저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작품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줄게. 이거는 1번하고 2번 3번 문제가 있는데 1번을 먼저 풀든 3번을 먼저 풀든 그건 알아서 판단해도 돼. 그런데 이렇게 해도 돼. 어떻게 해도 되냐, 쭉 읽어. 본 처음부터 기억이 나오잖아. 그러면 뭘 보는 거야? 3번 1번을 보는 거지. 쭉 읽어. 니은 나잖아. 그럼 3번에 2번을 보고 쭉 읽어 나가는 거야. 그리고 A가 나오면은 몇 번? 1번에 1번부터 5번 중에서 A에 대한 설명을 보고 하는데, 우리는 조금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일단 뭐부터 할 거냐면은 1번부터 해볼게. 자, A와 B에 대한 설명인데 A를 한번 볼까? 그럼 대체 그 불은, 나는 그래도 속으로 의심하면서 주위로 눈을 휘둘렀다. 무슨 일이나 생겼습니까? 정말 저희들밖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지른 것도 없습니다. 밤중은 돼서 다리가 하도 아프길래 약을 바르려고 찾으니 생전이 있어야지요. 그래 그것을 찾느라고 성냥 한 갑을 다 그어내버린 일밖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고 여인네는 한쪽 다리를 훌떡 걷었다. 그리고 눈물이 그 다리 위에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자, 1번. 상대의 질책에 대한 여인의 변명. 그 다음 옆에 사회적 약자의 삶의 생생. 그러면 두 가지 생각해. 상대방이 질책을 했는가, 그리고 변명했는가. 그 다음 2번. 사회 현실에 대한 여인의 직설적 평가 밑줄. 하나만 스포할게. A 보면 아는 거 알겠지 이거. 여인의 직설적 평가 사회 현실? 아니지 이거. 지워버릴게. 뭐 이런 식이야. 그래서 그럼 3번은 자신의 행적이나 처지에 대한 여인의 소명. 소명이 뭔지 몰라도 일단 이것부터 생각해. 자신의 행적이나 처지. 그리고 옆에 이를 통해 여인을 둘러싼 사건의 내막. 다음 4번. 동일한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여인의 이해. 그리고 옆에 여인의 변화되는 심리. B를 좀 봐야겠네. 이거는 5번. 자신의 과거에 대해 양해를 구하는 여인의 요청. 그리고 나와 여인 사이의 갈등. 갈등이 있었는가? 자, 그 상태에서 이제 B를 가는 거야. B. 그래, 당신이 나는 되풀이하던 기억의 끝을 문득 돌려 이렇게 물었다. 네, 그렇답니다. 달포 전에 그 원수의 자동차에 치여가지고 병원인지 무언지를 끌고 가니 생전 저 어린 것이 보고 싶어 견딜 수 있어야지요. 그래, 한 달도 채 못 돼 도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놈의 다리가 또 아프기 시작해서 베길 수 있어야지요. 다리만 성하면야 그래도 돌아다니면서 머리도 먹을 수는 있지만 여인네는 차마 더 물어볼 수 없는 다리를 두 손 만지면서 울으며 느꼈다. 답 결정해볼래? 1번 돈 중에서 이거? 보여줘봐. 알겠지? 니네가 주목. 이거 하나 또 팁을 줄까? 시험 문제 풀 때 문제죠? 1번을 푼 다음에 니네는 이 1번 문제에 대해서 확신이 들 때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사람이 있어. 그 시간 오래 걸려. 왜? 아직 우리에게는 몇 번이 있어? 2번과 3번이 있어. 문제 풀다 보면 거기에 또 적절한 설명이 있고 하면 어때? 1번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다. 상황 파악에. 바로 또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판단은 결정을 이따 하려고. A, B는 결정은 이따 해. 좀 이따 해도 돼. 자, 1번. 3번에 1번. 도깨비라는 비현실적 대상이 존재할 수도 있다고 믿는 나의 내면이래. 기억. 한번 볼까? 본문에. 친절하게 해줄까? 기억 앞에. 전날 밤에 나타났던 정전 옆 바로 그 자리에 흡수로 같게 산발한 두 개의 그림자가 있었다. 그러나 나는 벌써 어리석은 전날 밤에 나는 아니었다. 원 요런 놈의 도깨비가 몽둥이를 번쩍 들고 사실 장군다운 담을 가지고 나는 그 자리까지 달려갔다. 됐어? 2번 볼까? 나의 탐색이 거지 모자에게는 물리적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대. 한번 니은 쪽을 볼 거야. 그래서 다음 순간 그 무엇을 번쩍 돌려 생각한 나는 또다시 몽둥이를 번쩍 들었다. 요게 정말 도깨비 장난인 거야. 하나 도깨비란 소리에 영문을 모르는 두 부자는 손을 모으고 썩썩 빌었다.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이건 틀림없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나가라면 그저 나가든지 그래 이 병신을 죽이시렵니까? 감히 못 들어올 때인 줄은 알면서도 할 수 없이 라고 했어. 3번. 나가 자신의 행동에 경솔했음을 깨닫고 거지 모자에게 미안해하고 있음. 한번 볼까 이것? 눈물겨운 목소리 이렇게 사질하면서 여인네는 일어나고 무한히 애를 썼다. 어린애는 울면서 그를 붙들었다. 역시 광대에 지나지 못한 나는 너무도 경솔한 나의 행동을 꾸짖고 겨우 입을 열었다. 아니요, 앉아 계시오.
나는 고지기도 아무것도 아니니. 네? 모자는 안심한 듯한 동시에 감사히 넘치는 나를 쳐다보았다. 4번 볼까? 나가 거지 모자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음. 모자가 이 모자 아닌 거 알지? 혹시나 해서. 어젯밤에 여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 무엇가 무언지 분간할 수 없는 나는 이렇게 물었다. 네? 나오다니요. 아무것도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지 우리 모자밖에는 여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인네는 무사무사하여서 생각이 맞대하여서 그렇게 대답하였다. 그럼 대체 그 불은? 나는 그래도 속으로 의심하면서 주위로 눈을 휘둘렀다. 그리고 아까 A가 나온 거야. 그 다음 5번. 나가 과거를 상기하며 여인의 불행에 자신도 책임이 있다고 깨달았대. 자신의 책임을 깨달았대. 5번. 니은 볼까? 그 앞에 좀만 볼까? 군중의 숲에 쌓여서 안 보이는 한 채의 자동차와 그 밑에 깔린 여인의 한나를 보았다. 바퀴 밑에는 선율이 의미하고 그 옆에는 거지아이 하나가 목을 놓고 울면서 쓰러져 있었다. 자동차 안에는 하고 보니 아니나 다를까 불량배와 기생년들이 그득하였다. 오라질 년놈들. 자동차 타니 신나서 사랑까지 치니 원 끔찍도 해라. 이런 말마디를 주면서 나는 어느 결에 그 자리에 밀려져 나왔었다. 그래 당신이 나는 되풀이한 기억의 끝에 문득 들려 이렇게 물었다. 여기까지야. 자, 5개 중에서 가장 근거가 없어 보이는 거. 그럴듯한 게 아니야. 확인될 수 없는 게 답이 되는 거지. 그리고 문맥을 봤을 때 1번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첫 번째, 1번으로 다시 돌아갈 거야. 1번에 4번에 변화되는 심리라고 했거든? 심리는 두 가지야. 긍정적인 거랑 부정적인 거랑 바뀌어? 그런 거 없지? 다 슬퍼하지? 아니야, 이건. 나와 여인이 갈등하는 거야? 그것도 아니지? 아니야. 그럼 뭐만 남으면 돼? 내가 질책한 것도 아니고. 몇 번? 답? 3번 하면 되잖아. 소명은 자기 얘기에 설명한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딱 문맥상 그렇잖아. 자신의 행적이나 처지에 대한 여인의 소명하면 정확히 얘기 몰라도 행적이나 처지에 대한 여인의 어떤 설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2번. 3번. 자기 책임 얘기해? 자신이 잘못했다는 얘기해? 아니 미움에서 얘가 잘못한 거 있어? 아니지? 본인이 잘못한 거 얘기했어? 잘못한 거 없잖아. 그럼 5번 하면 되지. 판단했어 이렇게? 자 그리고 주목. 내 스타일이 그래. 밑줄치 문제 풀고 나서 A, B 주어진 거 풀고 나서 마지막 문제를 풀 때는 나는 어느 정도 어쨌든 대충 분위기 파악했으면 선지 5개를 본다. 그리고 나서 내가 뭐부터 확인할지 결정하고 이제 확인할 거야. 그랬을 때 나는 나 혼자 똑똑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답이 보이더라고. 그리고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했고 한번 봐봐. 1번부터 5번 선지를 먼저 봐봐. 5개.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건 니네가 증명해봐. 나만 똑똑한 게 아니라는 거. 2번에 1번부터 5번 봐봐. 보기도 보지 말고요. 선지부터 봐. 보기 봐도 상관없는데 선지부터 봐봐. 그러니까 내가 뭘 확인해야 될지 확인할 땐 보기에 보면 다 확인해야 되니까 선지 보고는 이건 뭐지? 나만 똑똑한 건가? 보여줘봐. 답이 보인다 싶으면 확실하게 할 필요 없어. 일단 보여줘봐. 그리고는 직접 본문에 확인을 해봐. 정말 그런가? 내가 얘기했지만 그거다 싶으면 일단 확인해 본문에 그러면. 진짜 그런 내용인지. 이게 틀린 사람은 그러면은 이거는 약간 어휘적인 문학적인 어떤 그런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어휘적인 측면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지? 요거 어려운데 쉽지 않은데 이거. 자, 얘기해볼게. 그 3번에 거지 아이 하나가 목을 놓고 우는 거 밑줄. 자동차 사고에서 거지 하나가 목을 놓고 우는 거 있지. 밑줄 쳐보고. 그 다음에 옆에 일제히 주도된 근대화의 산물을 향유하지 못하는 조선의 회화 밑줄 치고. 이거 이 말 그대로라면은 이런 거지. 어제 아까 물어보니까 학교 2학년 애들이 닌텐도
닌텐도 그 뭐냐 스위치를 겁나 많이 갖고 있더만. 이 부르주아들.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닌텐도 스위치. 그게 뭐예요? 어씨. 너도 있어? 아 좋겠다. 나는 왜 닌텐도 스위치를 가지지 못했을까? 난 왜 그걸 못 가지지? 이런 거거든? 지금 이 얘기, 일제히에 주도된 근대화의 사물을 향유한다는 게 누린다는 거야. 그러면 이 얘기대로 가면은 거지아이가 왜 우린 자동차가 없는 거야? 라는 건데, 왜 나는 저 자동차를 누리지 못하지? 그래서 운다는 건데, 이상한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엄마가 차에 치여서 오는 애 보고, 근대화의 사물을 누리지 못하는, 향유와 즐기지 못하는 조선인의 회한, 후회. 이거 너무 웃긴 거잖아. 난 그래서 이거 딱 보고, 이게 뭐지? 그럼 본문에 봐봐. 아까 봤던 데야. 군중의 숲에 쌓여서 안 보이는 한 채의 자동차와 그 밑에 깔린 여인네를 봤어. 자동차에 깔린 거지. 바퀴 밑에는 선열이 있냐고. 피가 낭자하고, 그치? 그 옆에는 거지 하나가 목을 놓고 면서 쓰러져 있었다. 이 내용을, 이게. 그지? 그래서 답 3번. 1번 볼까? 동묘가 성스러운 공간이 아니라 음침하고 우중충한 장소로 표현됐대. 보통 앞에는 거짓말 안 한다. 본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가져다 따오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조선의 현실, 일제의 강점, 그리고 보기에 뭐라 되냐? 끝에서 세 번째 줄. 일련의 상황이 더는 성스러운 공간은 인식되지 않은 장소에서 조선의 하치민의 증언을 얘기하고 조선인의 처지에 대한 연민 얘기 나오잖아. 그러면 충분히 이거는 조금 의심스러움이 좀 거치는 거고. 2번에 여인의 한편 다리가 눈으로는 차마 보지 못할 상태라고 돼 있어. 아까 다친 거 맞지? 그러면은 그것도 차마 눈으로 보지 못할 상태. 우리 민족이 받은 위해를 상징처럼 보여준다. 문제될 거 없을 것 같거든? 4번 사고를 낸 자동차 사용자에 대해서 안내나 다를까 부정적 반응이라고 돼 있어. 틀린 건 아니야. 이거 어차피 설명이 있으니까. 그러면 일제가 주도한 근대화에 대한 비판적 의식. 분명히 그게 누구의 사용자 누구니? 자동차 안에는 자동차 타는 신나니까 사람까지 치지 얘기 나오잖아. 불량배가 기생년들. 그다음 5번 나가 자신의 돈을 여인에게 눈물같이 주는 거. 이거 확인하면 돼. 그럼 비참하게 사는 조선의 처지에 안타까움. 이것도 문제될 게 없거든? 여인에게 돈을 주는 거. 마지막 장면에 그런 제목이 나오고. 그지? 그리고 니네 보고 내가 지금 2번 문제 풀 때 그거 보고 끝내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본인이 일단 확인할 거 우선순위 정해보고 해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좀 아끼기 위해서. 그 수능 공부할 때 니네는 이제 안 그러겠지만 모든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부할 때 수능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는 거냐면은 그냥 문학작품 공부를 해. 애들이. 그냥 공부하는 거야 문학작품. 비문학도 막 지문 막 열심히 분석하고 연습을 공부하는데 수능을 준비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시간을 단축시킬까에 대한 고민. 어떻게 하면은 이걸 좀 더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 시간을 어떻게 분배될까 고민이 요만큼도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요만큼밖에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제일 큰 거 아니야 사실 시험 볼 때? 그지? 근데 그걸 생각 못 한다고. 그래서 지금 일단은 뭐니?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서 본 거고. 본문 잠깐 볼게. 148페이지. 시간을 굳이 낭비해서 한 문장 한 문장 다 읽을 필요는 없으니까 설명을 좀 해주면은 그 동묘 나오지. 음침한 동묘. 동묘동이 제가 처음에 동묘. 동묘는 한마디로 그 사당 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위패 같은 거 놓고 모시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약간 신성한 곳이야. 그 이순신 장군 위패에 모신 데가 어디 있지? 그 어디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 봤는데 TV 같은 데서. 그죠?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좀 신성한 곳이거든. 근데 여기에 누가 그 두 모자 나왔잖아. 아까 그 모자는 사실 거지야 거지니까 한마디로. 쉴 곳. 몸붙일 곳이 없어서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쉬고 있고 자는 거니까. 그런 상황이었고 나는 전날 밤에 여기에 왔다가 이쪽에 술 마시고 왔다가 도깨비불을 보고는 놀래갖고 혼비백산 도망쳤었어. 도대체 그게 뭐였을까 궁금해서 다시 찾아온 거야. 도깨비불이란 게 이제 불이 있었던 거, 불. 그지? 그래서 도깨비불이 또 근데 어떤 그림자를 발견해서는 도깨비라고 생각하고는 달려가서 몽둥이로 잡으려고 했는데 두 모자였던 거지. 두 모자는 갑자기 자기 와서 몽둥이 들고 때리려고 하니까 아유 잘못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제 어때? 아까 그 여인의 대사 중에서 이런 얘기 있지? 니은 밑에 나가려면 그저 나가라든지 그래 이 병신을 죽이시렵니까?
감히 못 들어올 때인 줄 알면서도 사당이거든. 그래서 울면서 막 달리는데 디귿에서 고지기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저거 경비. 현대로 표현하면 경비야, 경비. 아, 나 경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 나 당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정 얘기 들었는데 그러면 그때 어제 내가 본 도깨비 부분은 도대체 뭐지라고 했는데 A에서 여인이 이러지. 약을 찾으려고 성냥불에 계속 꼈다. 그게 도깨비 불의 정체였구나. 알게 된 거고. 그리고 네 밑에 A 밑에 보면 그 다리. 끔찍하지. 발목은 끊어져서 달아나고 장단지는 나뭇개비같이 마르고 채 아물지 않은 자리가 시퍼렇게 질려 있었고. 그래서 그 왼수의 자동차 날 이렇게 병신 만들었다고. 그리고 중략으로 넘어간 거야. 다음 페이지 149페이지. 군중의 숲에 쌓여서 나는 뭘 목격한 거야? 자동차 사고를 목격한 거지. 그지? 그럼 내가 어제 목격한 그래 당신이 그 피해자라고 이제 떠올리게 된 거야. 그리고는 여인이 이제 상황에 대해서 설명했고 밑에 한번 읽어볼게. 이건 지금부터 읽어볼게. 나는 그의 과거를 더 캐물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아니 묻지 않아도 그의 대답은 뻔한 것이었다. 지금부터 밑줄 쳐. 집이 원래 가난했습니다. 그런데다가 남편이 죽고 나니까지 밑줄 쳐. 자, 내신 대비한 사람, 내신 준비한 사람 요거 잘 신경 써. 재밌는 게 뭔지 알아? 밑에 봐봐. 비록 이런 대답은 안 할지라도 미치지게. 진짜 이렇다는 이거 함정이지? 여자가 이렇게 대답해서 남편 죽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런 사연이 흔히 있을 거란 얘기뿐이지. 그래서 그 운명이 무슨 운명인지 무슨 더 행복스러운 과거를 찾아낼 수 있었으리요. 그지? 그 운명이 그 운명이라는 것은 어차피 다 비극적인 상황이라는 것이니까. 이 모자도. 나의 눈에는 어느 결인지 눈물이 그득히 고였었다. 동정은 우월감에 반쪽일지 물리는지 모른다. 그래, 내가 누구를 동정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 위에 있다는 생각에 동정하겠다. 원래 그렇잖아. 동정심을 가질 때는 내가 어쨌든 얘보단 낫다는 거 아니야. 하나하나 나는 나도 모르는 동안에 주머니 속에 든 대로의 돈을 모두 움켜서 뚝 떨어지는 눈물같이 그의 손에 쥐어졌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불이 나게 그 자리를 뛰어나왔을 때 이렇게 끝난 거지. 그리고 이거 딱 보면은 나 시 하나 생각나지 않아? 원래 집이 원래 가난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니 뭐 이렇게 두 모자가 남고 마치 그 백석시 중에서 여승이라 할 수 있어. 여승. 그지? 남편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옥수수 팔고 그런데 그 딸아이도 도라지 꽃이 좋아서 뭐 돌 묻은 것 같아서 딸아이 죽고 그래서 여자는 뭐가 여승이 되고 그게 바로 이 시대에 대한 얘기잖아. 그래서 이런 사연이 많다는 거고. 그지? 자, 근데 제목 봐봐. 도시와 유령 나왔지. 유령 똥냄쳐. 제목에 유령. 도시와 도깨비는 아니지. 근데 도시와 유령이네. 잘 들어. 지금부터 유령 밑에다 적어. 이 의미를 알려줄게. 살아있지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살아있지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소외된 채 살아가는 하층민의 비참한 모습. 그지? 그 여기서 유령은 누구야? 이 두 모자가 유령 같은 존재인 거지. 그러니까. 그지? 이 자동차 탔던 불량배 기생년들을 얘기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뭐니? 이런 애들한테 얘네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제목이 뭐니? 도시와 유령이 되는 건데 니네 근데 이거 여담인데 이게 또 어떻게 중요하게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호석이라는 작가 니네 이 사람 소설 배운 적 있어. 이호석 작가. 유명하지? 여기 있는 사람 모두가 배운 소설이야. 알고 있는 소설이야. 이 사람 쓴 소설. 근데 이상하게 이 사람이 약간 슈가맨 같은 느낌? 그 소설 하나만 히트시켰지 나머지는 실제로 유명한 소설 하나도 없어. 진짜 딱 하나의 히트작을 남겨놓고 죽었지. 그리고 그 외의 작품은 사실 잘 알려지지 않았고 이 도시와 유령도 모의고사, EBS 모든 내신 하든 다 통틀어서 처음 나온 작품이야. 그만큼 알려지지 않았던 작품이거든.
이 사람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자 유일하게 유명한 작품은 매미꽃 필 무렵이야. 매미꽃 필 무렵. 알지? 그 동이랑 나오고 이제 허생 나오고 이제 그 왼손잡이 나오고 채찍 나오는 거 있지? 그거야. 너무도 분위기가 완전 상반되지? 그건 참고로 이호세라는 사람은 원래 공산주의 있지? 사회주의, 프롤레타리아 문화 그쪽 썼던 사람이야. 그러면 아까 그 장면 자동차랑 이런 장면 있지? 이게 이해가 돼. 원래 프롤레타리아, 공산주의는 사회주의는 뭐니?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있고 가진 자의 갈취, 착취, 억압으로 해서 못 가진 자가 이제 상처받는 거잖아. 피해를 받는 거였지. 그래서 모든 노동자 계급, 하층민 계급이 들고 일어서자는 거거든. 그래서 가진 자에 대해서는 되게 부정적 시선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자동차 주인 있지? 되게 부정적 시선을 표출하지. 원래 공산주의라는 게 그렇잖아. 그리고 참고로 이때 당시에 공산주의는 다 뭐였어? 거의 다 독립운동가였지. 왜? 어차피 일제강점기 때 싸워야 될 가진 자는 누구야 다? 친일파라든가 일본인이었잖아. 그래서 이런 어떤 분위기가 나온 거야. 알겠어? 문학적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그동안 안 실렸는데 이번엔 실렸어 처음으로. 좀 신선했어. 국어를 공부한 나도 이제 국어를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도시학 이런 거 좀 신선했어 처음에. 알겠어?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